저는 30년 넘게 진료 현장에서 수많은 부부와 남성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특히 부부관계 문제로 병원을 찾는 분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오십니다. 분명히 아내를 위해 노력했는데 왜 반응이 없을까요? 이 질문 속에는 남성들이 쉽게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여성의 심리와 몸의 반응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여기는 당연히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하며 손을 뻗지만 실제로는 그곳이 흥분을 이어가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망쳐버리는 지름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거칠고 빠른 방식은 여성 입장에서 최악의 루틴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부부들을 숱하게 보아왔습니다. 여성의 몸에는 피부 아래로 수백 개의 신경세포가 얽혀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마치 욕망 회로의 스위치와도 같아서 올바른 자극이 닿으면 호흡이 달라지고 눈빛이 바뀝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하면 차갑고 냉담한 반응만 돌아옵니다. 한 번은 50대 초반 남성 환자가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더 이상 저와 가까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혹시 사랑이 식은 걸까요? 검사 결과 남성 호르몬 수치도 조금 낮아져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그분이 아내의 몸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늘 자신이 알고 있는 방식대로만 다가가다 보니 아내는 점점 마음을 닫아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의 몸과 마음을 존중하고 올바른 리듬을 찾는 순간 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도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섹스의 기술이 아니라 터치 하나로도 아내의 내면 욕망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심리적 주문입니다. 여성이 더 깊이 몰입할수록 남성 역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쾌감과 몰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손끝 하나로 서로의 감정을 바꾸고 때로는 결혼 생활 전체가 새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변화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 시작을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저는 진료 현장에서 나이가 들며 변화를 겪는 남성 환자들을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자극이 있어도 금방 반응했는데 요즘은 몸도 마음도 따라주지 않네요. 사실 이런 변화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30세 전후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매년 1%씩 줄어들고 40대 중반 이후에는 이 변화가 더 뚜렷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피곤함, 집중력 저하, 근육량 감소를 먼저 느끼고 또 어떤 분들은 부부 관계에서 자신감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하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대 중반의 한 환자분은 직장 생활에 쫓기며 운동도 하지 않고 식습관도 불규칙했습니다. 검사 결과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정상치보다 현저히 낮았고 혈액순환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아내와의 관계가 식은 것 같다고 했지만 사실은 호르몬과 생활 습관의 문제였습니다. 반대로 비슷한 연령의 또 다른 환자분은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단백질과 채소가 풍부한 식단을 유지했습니다. 호르몬 수치는 또래 평균보다 높게 유지되었고 활력이 넘쳤습니다.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자신감을 회복했고 그 부부는 서로를 더 따뜻하게 대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성 호르몬은 단순히 성 기능만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액순환, 뼈와 근육, 뇌의 신경 전달 물질에도 깊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수치가 떨어지면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늘고 작은 스트레스에도 쉽게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관계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강조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호르몬이 줄어들면 그만큼 관리와 이해가 더 필요합니다. 특히 부부 관계에서는 같이 늙어간다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몸이 변하더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생활 습관을 함께 바꾸어가는 부부는 훨씬 더 오래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를 이어갑니다.
실제로 2022년 국내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수면을 잘 지키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발기 기능과 성적 자신감 지표가 평균 20%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매주 두세 번 이상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는 남성은 혈액 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확연히 높았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노화의 속도와 부부 관계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단순히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운동, 수면, 식습관,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 이 네 가지가야말로 호르몬을 지키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확신합니다. 작은 관리의 차이가 인생 후반부의 건강과 사랑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사실을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자 행복한 노년을 준비하는 첫걸음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의 몸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먼저 반응하는 장면을 자주 목격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몸에 손길을 전했는데 아내가 갑자기 숨을 멈추거나 몸을 움찔하는 순간,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신경계가 과도하게 예민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숨이 멈추는 순간에만 움직여라 는 것입니다. 여성은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질 때 무의식적으로 호흡을 멈춥니다. 이때 손끝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전체 반응을 좌우합니다. 만약 이 타이밍을 놓치면 감각은 급격히 식어버리고 결국 관계는 흐지부지 끝나버립니다. 실제로 40대 후반에 한 부부 환자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나름대로 애정을 표현한다고 했지만 아내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검사에서는 특별한 신체적 질환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리듬이 맞지 않았던 것이지요. 호흡과 터치가 어긋날 때 여성은 긴장하게 되고 뇌에서는 오히려 억제 신호가 강하게 작동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빠르지도 지나치게 느리지도 않게 마치 파도의 호흡을 맞추듯 움직여야 합니다. 그녀의 호흡이 달라지고 갑자기 다리를 오므리거나 허리를 들어 올린다면 그것이 바로 신호입니다. 그 순간은 몸과 마음이 동시에 열리고 욕망을 상대에게 맡기는 결정적인 순간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흥분을 유발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심리와 생리의 경계 깊숙이 스며드는 과정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는 사람은 같은 자리를 맴돌며 지쳐가지만 아는 사람은 단 몇 초 만에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성과 작은 신호 하나를 읽어내는 남성 사이에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는 것을요. 이제는 단순한 자극을 넘어 감정을 깊숙이 이어주는 기술을 배우셔야 할 때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부부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병리학적으로 큰 이상이 없는데도 관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40대 후반의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많아 늘 지쳐 있었고 아내는 그런 남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나는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왜 아내가 반응하지 않을까? 라며 답답해했고 아내는 그의 손길이 너무 서두르고 항상 똑같다 고 토로했습니다. 검사 결과 남편에게 특별한 질환은 없었지만 문제는 부부 사이의 리듬과 이해 부족이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에게 호흡을 맞추는 연습과 대화를 천천히 늘려가라고 조언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찾아온 두 분은 예전보다 서로를 훨씬 편안하게 느낀다 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60대 초반의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건강검진에서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아내는 이미 폐경을 겪은 뒤라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더 이상 저를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여전히 자신을 원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기뻤던 것이지요. 다만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긴장과 통증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성 호르몬 변화와 관련된 치료와 생활 습관 교정을 함께 권했고 남편에게는 속도보다 호흡과 공감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이제는 부담이 아니라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겁다. 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70대 부부였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이 부부는 서로에게 익숙했지만 동시에 권태감도 깊었습니다. 남편은 이 나이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 며 체념했지만 아내는 여전히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 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성관계가 단지 성기의 기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로를 확인하고 위로하는 행위라는 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이후 남편은 일주일에 몇 번씩 산책을 하며 체력을 기르고 아내와 손을 잡고 대화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뒤 두 분은 환하게 웃으며 예전보다 지금이 더 가깝다. 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연령대별로 환자들이 겪는 문제는 조금씩 다릅니다. 40대에는 주로 스트레스와 생활 습관이 원인이 되고 50대 이후에는 호르몬 변화가 크게 작용합니다. 60대와 70대에 접어들면 체력과 심리적 거리감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대화와 이해가 없는 관계는 결국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례들을 통해 다시 깨달았습니다. 의학적 치료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호흡을 맞추고 작은 변화를 함께 받아들이는 부부가 결국 더 깊은 친밀감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배우자가 요즘 들어 멀게만 느껴진다면 오늘부터라도 한 걸음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은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작은 대화와 따뜻한 손길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들이 증명합니다. 그 작은 차이가 관계를 바꾸고 남은 인생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진정으로 기억에 남는 밤은 단순한 순간의 쾌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며칠, 아니 몇 주가 지나도 계속 떠오르는 특별한 경험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감각을 한 지점에만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감각을 전신으로 확장시켜야 합니다. 핵심은 분명합니다. 성기는 출발점일 뿐 결승선이 아닙니다. 많은 남성들이 작은 부위에만 집중하지만 여성의 쾌감은 피부 전체로 퍼져나갈 때 비로소 폭발합니다. 우리 몸의 신경망은 생각보다 훨씬 넓게 퍼져 있어서 작은 자극이 파도처럼 온몸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늘 같은 방식만 고집합니다. 처음엔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루하고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검사해보니 호르몬 수치도 조금 떨어져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자극이 전신으로 확장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몸은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데 남편은 늘 한 곳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손끝에서 시작된 흐름은 복부와 허벅지 안쪽, 골반 주변, 심지어 발목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녀의 호흡이 갑자기 멈추는 순간 배꼽 아래를 천천히 쓰다듬거나 허벅지 안쪽을 한 방향으로만 지그시 따라 내려가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쾌감의 회로를 연결하는 라인 터치입니다. 그 순간 여성의 신경계는 깊이 활성화되고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되며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 이렇게 감각이 전신으로 퍼지기 시작하면 여성은 단순히 손끝만이 아니라 상대 전체가 자신을 감싸 안고 있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다시 처음의 경계선으로 돌아가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강도가 배가 된 폭발점이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단 몇 분의 터치라 해도 그녀의 뇌에는 이미 깊은 흔적이 남습니다. 우리 뇌의 해마, 즉 기억 중추는 감정이 실린 자극을 오래 저장합니다. 그래서 여성은 며칠이 지나도 그 순간을 떠올리며 다시 설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손끝의 리듬을 호흡과 입술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여성은 단순한 자극보다 감정이 담긴 접촉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입술은 그 감정을 가장 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입맞춤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녀가 이미 리듬에 몰입했을 때 귀 옆 라인이나 목덜미를 따라 따뜻한 숨결만 먼저 스쳐주십시오. 그 순간 피부는 전율로 반응하게 되고 이어지는 입맞춤은 말없이 감정을 불어넣는 강력한 언어가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흐름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성기의 중심만 바라보지 말고 경계선 부위를 먼저 흘려주어야 합니다. 둘째,
여성의 호흡이 잠시 멎는 그 찰나에만 다음 지점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셋째, 손끝의 리듬은 복부와 허벅지, 골반을 따라 전신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감각을 호흡과 입술로 감싸 안을 때 비로소 몰입이 완성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강조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상대의 몸과 마음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요. 오늘 밤 단 10분만이라도 느리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호흡에 집중하면서 이 흐름을 따라 보십시오. 애물한 요령이 아니라 감각의 여운을 얼마나 깊이 남길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 여운을 남길 수 있는 사람만이 다음날 아침에도 상대의 마음속에 계속 살아있는 법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병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40대 이후 남성들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으며 병원 문을 두드리지만 정밀 검사를 해보면 큰 질환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습관, 수면 결핍, 과도한 음주와 흡연 같은 생활 습관이지요. 첫째, 운동입니다. 남성 호르몬을 지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빠른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만으로도 발기 기능과 자신감이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로 국내 연구에서도 일주일에 3번 이상 꾸준히 운동한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성적 만족도가 평균 25%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둘째, 식습관입니다. 고지방 고당분 음식은 혈관을 막아 혈류 장애를 일으키고 결국 성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아연, 아르기닌,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은 호르몬 분비와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굴, 호두, 연어 같은 음식이 대표적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약보다 밥상부터 바꾸십시오. 셋째, 수면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간과하지만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고 회복합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최소 7시간의 숙면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호르몬 수치가 안정됩니다. 불면증을 겪는 환자들에게는 수면을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부부 관계가 개선되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테스토스테론이 억제되고 뇌의 성적 반응 회로가 차단됩니다. 직장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술로 풀기보다 가벼운 운동, 명상, 취미 활동을 권장합니다. 특히 배우자와 함께하는 산책이나 여행은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고 호르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섯째, 정기검진입니다. 40대 이후에는 전립선 건강, 호르몬 수치, 혈액순환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아무 증상이 없는데 굳이 검진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 발견이야말로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제가 만난 한 50대 환자는 오랫동안 자신의 변화를 무시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운동도 검진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극심한 피로와 성기능 저하로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전립선 질환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반면 같은 나이의 다른 환자는 꾸준히 운동하고 검진을 받아 큰 문제 없이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단지 생활 습관과 관리의 유무였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과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미래가 열립니다. 저는 진료 현장에서 이 차이를 너무나 분명히 보아왔습니다. 작은 관리가 쌓이면 건강한 몸, 안정된 호르몬, 그리고 깊은 관계가 따라옵니다. 부디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 걷기, 밤 11시 이전에 자기, 술 대신 물 마시기,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정기검진. 이 4가지만 지켜도 10년 뒤 당신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혼자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 살아가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질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얼굴이 있지 않으신가요? 조용히 옆에서 잠든 배우자일 수도 있고 마음속으로 오래 기다려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화려한 말이나 값비싼 물건이 아닙니다. 당신의 손끝, 따뜻한 눈빛, 그리고 느리게 다가가는 마음 그 자체입니다.
이건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의 숨소리와 작은 반응, 미세한 떨림을 느끼는 순간 단순한 쾌락을 넘어 진짜 사랑과 연결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쌓일수록 두 사람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관계로 변해갑니다. 저는 오늘도 환자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은 특별한 기술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작은 습관과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고 말이지요. 여러분 역시 용기를 내어 가장 가까운 사람의 숨소리를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리고 언제든 당신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몸의 변화보다 더 힘든 건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 환자들이 아내가 나를 원하지 않는다 고 말하지만 상담을 해보면 아내 역시 남편이 내 마음을 이해하지 않는다 고 호소합니다. 결국 문제의 뿌리는 심리적 단절이었던 것입니다. 사랑과 관계는 기술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작은 배려, 공감,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쌓여야 오래갑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섹스는 몸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0대 부부 환자 한 쌍은 몇 년 동안 서로를 피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성기능이 예전 같지 않아 자신감을 잃었고 아내는 그런 남편의 태도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의학적 치료를 병행하되 무엇보다 아내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불안을 털어놓으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대화를 시작하는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몇 달 뒤 다시 찾아왔을 때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다시 친구가 된 것 같아요. 몸은 예전 같지 않아도 마음은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몸이 아닙니다. 나이를 먹으며 누구나 변화를 겪습니다. 피부가 느슨해지고 호르몬이 줄고 반응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함께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두 사람은 더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 70대 여성 환자의 말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도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줄 때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단순한 손길과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감정은 과학적으로도 큰 힘을 발휘합니다.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사랑의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배우자의 손을 잡거나 눈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불안이 줄고 신뢰가 깊어집니다. 이처럼 단순한 스킨십과 대화가 관계를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몸이 변하면서 자신감을 잃더라도 배우자 역시 같은 시간을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 혼자 늙어가는 게 아니라 함께 늙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훨씬 더 따뜻해집니다. 부디 오늘부터는 기술을 넘어 감정에 집중해 보십시오. 배우자의 숨소리를 듣고 작은 떨림을 느끼며 눈빛 속에 담긴 마음을 읽어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단순한 쾌락을 넘어 치유와 위로가 되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저는 매일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성은 곧 건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랑은 결국 우리 삶 전체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 강의를 마무리하며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은 단지 쾌락의 도구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위로하는 통로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이 변하면 사랑도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제 경험상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몸은 시간이 지나며 약해지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부부 환자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관계 문제로 서로를 원망하며 찾아왔던 분들이 함께 치료와 상담을 이어가면서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고백하곤 했습니다. 우린 이제 단순히 부부가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라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성은 결국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몸의 반응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변화를 받아들이고 관리하는 것이 성숙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검진을 통해 전립선과 호르몬 상태를 확인하고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고 배우자와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 이 세 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관계는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60대 부부 환자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남편은 오랫동안 기능 저하로 괴로워했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지켜보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운동을 시작하고 저녁마다 대화를 나누며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갔습니다. 6개월 뒤 다시 찾아왔을 때 두 분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다시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저는 그 순간 진정한 치유는 약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저려오시나요?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를 탓하거나 상대를 원망하거나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여전히 당신 안에 있고 당신 곁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지키고 키워가는 힘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과 따뜻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언제든 다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 진실을 믿고 오늘부터 용기를 내어 보십시오. 당신의 손끝, 눈빛 그리고 따뜻한 호흡이야말로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몸, 따뜻한 관계 그리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